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헬스 담당을 맡고 있는 소예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실 실비아 파크 약학 박사님은 현재 FAPAC FDA 챕터 산하에 있는 미 한인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룹에서 근무하십니다. 오늘 박사님과 함께 나와주신 엘리문 박사님도 FAPAC FDA 챕터에서 근무하시고 학생 한 분은 University of Maryland 발티모어 약학 대학 학생이십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COVID-19 백신은 델타 변이를 포함하여 현재 유행 중인 COVID-19 유발 바이러스 변이로부터 접종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합니다. 또한 COVID-19 백신은 COVID-19 예방, 특히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맞으면 COVID-19 유발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뿐만 아니라 COVID-19 백신 부스터 접종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와 질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실비아 파크 박사님과 엘리문 박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바쁘신 일정에서 시간을 내어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에 앞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사님들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면 차트라고 적혀 있는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시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타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강의가 끝나고 육성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마이크는 이제 실비아 파크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실비아 박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할 엘리문 약사님과 그리고 크리스티나 하 메릴랜드 대학 약대생과 함께 코로나 백신 그리고 독감 주사에 대한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들어가기 전에 본 세미나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오로지 참여한 개인들에 의한 것이며 메릴랜드 약학대학원이나 FAPAC, HHS, FDA 또는 미 정부를 대표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위의 기관들은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세미나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주에서 허가된 담당 의사의 처방 및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티나 하가 코로나 19과 독감 백신에 대한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먼저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릴랜드 약대 4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 졸업을 앞둔 크리스티나 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에 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발표에 앞서 발표 목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백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코로나19 독감의 오해와 진실에 관해 그리고 결론으론 백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신은 인간의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백신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쓰입니다. 독감이란 인플루엔자, 즉 유행성 독감이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일반 증상에는 발열이나 오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 몸살, 두통, 인후통, 코막힘,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가 있습니다. 폐렴이나 기타 중증 합병증으로 입원 사망에 이를 수 있고요. 독감과 코로나는 서로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합니다. 코로나는 SARS-CoV-2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지만 증상은 독감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일반 증상도 독감과
유사하고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 몸살, 두통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독감과 차이로는 미각과 후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폐렴이나 기타 중증 합병증, 입원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지 이틀에서 14일 만에 나타나는 반면 독감 증상은 하루에서 4일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올해는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할 것을 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으로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코로나19 백신은 팔 위쪽 삼각근에 접종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백신 모두 동일한데요.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고 모더나 백신은 한 달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 필요합니다. 모든 백신 접종 후 신체가 면역 기능을 갖출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거나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의 1회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접종자를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합니다. 코로나 백신은 접종을 완료한 후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후부터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주사를 맞은 팔에 통증, 조홍, 부어 오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홍은 접종 부위가 붉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 전체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발열, 메스꺼움 등이 있습니다. 2021, 2022 FDA가 허가한 독감 백신의 종류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에 다 나타나 있고요. FDA가 이번 2021년, 2022년의 백신의 새로워진 점으로는 독감 백신이 총 4가지 타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 타입의 독감 A와 2가지 타입의 독감 B를 포함하고 있고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연도 새로워진 규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백신에 관한 오해는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코로나19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현재 임신을 시도 중이거나 미래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 파트너를 포함하여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권장됩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어떤 백신도 여성 또는 남성에게 불임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 낭설은 코로나에 이미 걸렸다가 회복된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은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요. 이전에 코로나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이미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도 접종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를 앓은 경우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보호 효과가 더 좋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낭설은 코로나 백신은 빠르게 개발되어 안정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요. 모든 코로나 백신들은 미국에서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엄격한 다단계 검사 및 평가 절차를 거쳤습니다. 수만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독립적인 안정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데이터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백신들은 안전성 및 유효성 기준들을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이 승인 또는 허가되고 백신들은 접종 후에도 안전을 위해 꾸준히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다음 낭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방역 수칙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공시설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접종 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5번째 오해로는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입니다. 미국에서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어떠한 코로나 백신도 살아있는 코로나 원인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코로나19에 걸려 아플 일은 없습니다. 6번째 낭설로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위험하다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부작용으로는 피로,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및 오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며칠 내에 사라질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7번째 낭설로는 코로나 백신은 세포 내에 DNA를 변형시킨다입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고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코로나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력을 형성하는 유전 물질을 세포에 전달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어떤 식으로도 DNA의 변화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번째 오해로는 코로나 백신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었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백신에는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백신과 같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안심하고 접종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독감 백신 접종에 관한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감에 관한 오해는 독감 예방 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 있다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독감 백신으로 독감에 걸릴 수는 없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독감에 관한 오해는 건강한 사람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는 건강한 사람도 중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폐렴 같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받기를 권고합니다. 세 번째 독감에 관한 오해는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받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독감 예방 접종은 해마다 맞아야 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새로운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받지 않으면 독감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오해는 임산부는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임산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기에 독감 예방 접종을 더욱더 권장합니다. 수유 중인 산모 또한 반드시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5번째 오해로는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없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은 달걀 성분을 포함하지만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고 무조건 독감 예방 접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달걀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독감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달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백신을 맞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6번째 오해로는 예방접종을 받고도 독감을 앓게 된다면 백신은 효능이 없었던 것이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독감 백신은 60%에서 90%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그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측해 제작합니다. 그러나 매년 신종 바이러스는 등장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예방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을 맞는다면 여전히 효과적이고 독감 증상도 훨씬 경미하다고 보고됩니다. 7번째 오해로는 독감 예방 방법은 독감 예방 접종뿐이다입니다.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잦은 손 씻기, 몸이 아프면 집에 있기,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아픈 사람과 접촉 자제하기 등으로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8번째 오해로는 독감은 독한 감기일 뿐이다입니다. 감기와 독감은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다르고 증상 및 치료 방법 또한 다른 질환입니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뿐만 아니라 고열을 동반한 두통과 근육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감기는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독감을 나타내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감기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감기는 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9번째 오해로는 증상이 없다면 독감은 전파되지 않는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30% 정도는 증상이 없지만 여전히 전파가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독감 백신도 맞고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면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면 우리 자신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질병을 전파할 확률 또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맞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예방 접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먼저 받은 질문들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뒤에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챗박스로 질문을 더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일 먼저 델타 변이를 통해 지금 많이 코로나 케이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인데요. 즉 그 결과로 보면 델타 변이가 그 전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2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다시피 여기 왼쪽 그림이 그 전 코로나 변이 전의 코로나인데요. 그 코로나가 한 사람이 만약에 이제 감염되었을 때 2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었다면 이제 델타 변이는 5명한테 전파될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2배 이상이 된다고요.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한 사람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어 전파를 주는 것보단 코로나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전파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해서 더 많은 또 전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더 심한 병증을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스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부스터가 필요한 이유는 면역 부스터가 백신을 받은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향체가 감소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 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가 등장한 이유도 부스터가 필요한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코로나 부스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받는 다른 백신들에 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B형 백신을 3번 받는 이유도 이 2가지의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신 효과나 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로는 2차 백신을 맞은 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가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2021년 이번 연도 8월 12일부터 12세 이상의 장기 이식 환자 등 면역 저하 환자에게 3차 부스터 접종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로 업데이트된 현재 CDC 부스터 접종 권고 사항들입니다. 1, 2차 화이자 접종자만 가능하고요. 화이자 백신만 지금 현재 어프로브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부스터 접종이 2차 접종 6개월 후에 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 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은 65세 이상,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50세에서 24세, 장기 요양 기관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입니다. 부스터 접종을 받아도 되는 대상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18세에서 49세,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코로나19를 전파할 위험성이 높은 지역군에서 일하는 18세, 64세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문 약사님께서 그 뒤에 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실비아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화이자 1, 2차를 맞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부스터를 맞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접종, 그러니까 1, 2차 때 다른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아니면은 모더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화이자로 부스터 접종을 맞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FDA에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화이자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고요. 현재 그 화이자에서 예상하기로는 2021년 하반기 중에,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이번 가을 중으로 이제 임상시험한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12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12세 이상에게 주는 용량의 3분의 1 정도의 용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랑 독감 증상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었는데, 코로나19 감염증이랑 독감 또는 감기 증상이 굉장히 비슷해요. 감기는 조금 더 증상이 약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있거나 기침, 피로, 권태감, 인후통, 콧물, 코막힘, 몸살이나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등이 이제 공통적인 증상이고요. 코로나19 특유의 증상으로는 많이 알려진 미각이나 후각 상실 또는 심한 경우에 호흡 곤란이 있는데요. 증상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까도 잠시 또 말씀드렸던 건데 질문도 있었고요.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CDC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접종과 함께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혹시라도 기저질환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다른 종류의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 면역 반응이 일어나신 분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백신을 코로나 백신과 다른 백신을 함께 접종할 경우에, 예를 들면 독감 백신이라던가 그럴 경우에 이제 접종하는 의료진한테 본인에게 그 전에 있었던 반응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또 두 종류의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더 많은 연구가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 거였고요. 아까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은데 51세 남성분이고 백신 맞은 지 6개월이 되셨다고 했는데요. 아까 그 슬라이드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부스터 백신 슬라이드. 네. 여기 보면은 접종을 꼭 받아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시고 부스터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기저질환이 없으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불안하다고는 하셨는데 코로나19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전파할 위험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받아도 되는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유럽 등 백신이 모자른 많은 나라들이 1차와 2차 백신 사이에 시간을 꽤 두고 있는데 적어도 2달 이상, 미국은 파이저 3주, 모더나 4주의 간격으로 맞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맞는 게 몸에 더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거,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전부 다 연구돼서 나온 그 기간이고 그 기간을 나온 이유는 이제 항체가 생기고 얼마나 지속되었고 항체가 내려오는지 그 6개월 동안 부스터도 몸에 있는 항체가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서 얼마나 감소되는지 그 테스트로 통해서 그 기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여태까지 연구한 결과로 나온 기간들이라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정확히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 많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여기 연구에 대한 결과에 나온 기간들이고 부작용은 첫 번째 받고 부작용이 생기든 두 번째 받고 부작용이 생기든 CDC에서나 얘기하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는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받았던 부작용들이 연결돼 있을 경우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날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나타나지만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뭐 다르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첫 번째 한 달에 맞던, 2달에 맞던, 세 달에 맞던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마찬가지로 이화이자라던가 모더나에서 3주나 4주를 권장하는 거는 다 그렇게 간격을 두었을 때 가장 그 항체 형성이라던가 면역 반응이 좋다는 것을 근거로 권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부득이하게 용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격을 늘려서 일종의 시험을 한 것이고 그게 시험이라던가 어떤 정확한 이미 존재하는 근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권고된 기간 간격에 맞춰서 백신을 맞는 것을 더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5살 미만의 잠시만요. 5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백신이 언제쯤 나오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화이자에서 5세에서 12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험을 하고 지금 그 실험을 제출하려고 준비한다는 사실만 정확히 알고 있고 5세 미만은 아직 연구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발표된 건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 아이들은 조금 더 아이들의 어른의 작은 성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기관도 다르고 반응하는 것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한테 접종하는 게 다른 어른들 백신 하는 것보다 더 길고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 언제쯤이면 제출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저희가 파지티브하게 볼 수 있는 건 5세에서 12세
연구가 거의 끝나가는 중이고 이제 그게 제출이 되면 한 내년이나 이번 빠르면 겨울에는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바람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베리언트가 많이 나오는데 백신은 베리언트별로 개발하지 않나요? 델타 백신, 뮤 백신, 그렇진 않고 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독감 주사도 매년 베리언트가 많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백신 업데이트해서 매년 나오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은 이제 처음이고 아직도 연구 중이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초로 인해서 이게 끝날지 또 더 이상 될지 정확히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그 전에 말했던 같이 B형 바이러스 백신처럼 3번 맞고 끝날 수 있는지 그 3번 맞고 평생 동안 이제 백신으로 통해서 저희가 커버가 되는지는 아직 조금 더 가봐야 하기 때문에 따로 개발은 하진 않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부스터를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맞던지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따로 뭐 델타 백신, 뮤 백신 이렇게 만들진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질문이 코로나 백신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 화이자라던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백신이 그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가 나왔을 때도 현재 나와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현재로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스터샷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고요. 새로 계속 변이가 나올지는 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변이가 나올 때마다 새로 나오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독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독감 같은 경우도 변이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변이를 사실 모두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변이를 가지고 독감 백신을 만드는데 그 독감 백신을 맞으면 그 변이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독감 증상이 조금 더 약하게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도 정확히 그 변이를 타겟하지는 않더라도 백신을 맞은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증상이 그렇게 심한 증상, 특히나 병원에 입원을 요구할 정도로 심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음 분이 지인분에 대해서 이상 반응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이상 반응은 저희가 이것만 보고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고 1차를 맞고 뭐 심장 심근막염 이런 것들을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그게 백신과 정확히 관련이 있다 없다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이 가고 계시는 병원에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정말로 그런 시간관계라던가 백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타입하셔도 되고요. 만약 타입이 불가능하셔서 육성으로 질문해 주시고 싶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Participants라는 그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 창 아래 파란색 손바닥이 있어요. 그 손바닥을 누르시면은 노란색 그 손바닥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마이크를 켜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문이 없으신가 보네요.
그러면은 박사님도 이렇게 어려운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그 독감하고 코비드-19 그 차이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들도 하나하나씩 답해 주시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세미나가 끝난 후 제가 세미나 링크와 같이 보내드린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더 유익하고 좋은 세미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들도 감사하고 그리고 크리스티나 하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